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더리움과 리플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에 대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징글징글 맞은 리플의 소송.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에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 소송은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리플의 가치, 리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든지 리플은 결국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송은 미국의 뒷공작이 아닐까. 그들은 이미 답을 결정하고 있다. 그냥 리플을 떡상시킬 때를 노리고 있다. 리플 변호인단은 5월 6일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갈링하우스,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모두 한 통속일 수도 있겠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5월 6일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런 음모론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겐슬러 위원장은 사전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은 증권법 미준수가 아주 만연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1933년에 만들어진 준수법,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2023년에 적용시키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테두리 안에 암호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아주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된 후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에 그럼 속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에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계속 반복 설명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말을 빙빙 돌리며 답변을 회피했을까?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건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미국은 어떤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 자, 그러자 맥켄리 위원장은 당신은 이미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해 15건 이상의 집행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겐슬러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겐슬러가 이런 질문이 본인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왔을 텐데 도저히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때가 아니라서 시간을 끌기 위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겐슬러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고 설쳤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의 규제 관할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하지만 SEC의 규제 범위에서 상품이 제외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법은 명확하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SEC 규제에 대해 비난하는 공식 편지를 발송했다고 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요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맨날 같은 소리 하는 저도 지겨운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냥 관심을 끄고 싶긴 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것은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권에 놓이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알고랜드를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4년 전 스마트 계약 플랫폼 알고랜드를 극찬하는 영상이 트위터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은 20초 분량이고요. 당시 영상에서 겐슬러 의장은 알고랜드 블록체인 위에 우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구현이 되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알고랜드는 훌륭한 기술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들은 그의 발언이 알고랜드의 기술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면서 겐슬러의 이런 말 때문에 나는 알고랜드를 구매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MIT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위기를 넘어선 핀테크 이런 주제로 MBA 수강생을 위해 이런 강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SEC는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알고랜드 토큰을 비롯한 6종의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죠. 리플과 SEC 소송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겐슬러의 지휘하에 놓이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는 탈중앙화죠. 그런데 이게 증권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중앙화가 다시 돼버리겠죠.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죠. 리플이 패소하게 되고 블록체인의 원칙을 깨트리려는 겐슬러의 편을 토레스 판사가 들어주게 된다면 미국의 리플 보유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비난을 받게 되겠죠. 미국은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5월 6일 저희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은 절대 리플을 팔 때가 아닙니다. 리플은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냥 갑자기 내일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냥 이거는 시한폭탄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리플을 폭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등은 우리들의 예상을 월등히 넘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리플을 지켜보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해하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게 나중에 더욱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리플의 가격은 멀지 않아 최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플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더리움과 리플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에 대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징글징글 맞은 리플의 소송,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에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 소송은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리플의 가치, 리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든지 리플은 결국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송은 미국의 뒷공작이 아닐까. 그들은 이미 답을 결정하고 있다. 그냥 리플을 떡상시킬 때를 노리고 있다. 리플 변호인단은 5월 6일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갈링하우스,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모두 한 통속일 수도 있겠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5월 6일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런 음모론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겐슬러 위원장은 사전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은 증권법 미준수가 아주 만연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1933년에 만들어진 준수법,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2023년에 적용시키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테두리 안에 암호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아주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된 후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에 그럼 속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에 겐슬러 위원장은 증권 및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만을 계속 반복 설명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말을 빙빙 돌리며 답변을 회피했을까?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건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미국은 어떤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 자, 그러자 맥켄리 위원장은 당신은 이미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해 15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갠슬러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갠슬러가 이런 질문이 본인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왔을 텐데 도저히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때가 아니라서 시간을 끌기 위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갠슬러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고 설쳤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 갠슬러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의 규제 관할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하지만 SEC의 규제 범위에서 상품이 제외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법은 명확하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SEC 규제에 대해 비난하는 공식 편지를 발송했다고 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요청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맨날 같은 소리 하는 저도 지겨운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냥 관심을 끄고 싶긴 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것은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권에 놓이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알고랜드를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이 4년 전 스마트 계약 플랫폼 알고랜드를 극찬하는 영상이 트위터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은 20초 분량이고요. 당시 영상에서 갠슬러 의장은 알고랜드 블록체인 위에 우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구현이 되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알고랜드는 훌륭한 기술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들은 그의 발언이 알고랜드의 기술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면서 갠슬러의 이런 말 때문에 나는 알고랜드를 구매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갠슬러는 MIT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위기를 넘어선 핀테크 이런 주제로 MBA 수강생을 위해 이런 강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SEC는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알고랜드 토큰을 비롯한 6종의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죠. 리플과 SEC 소송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갠슬러의 지휘하에 놓이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는 탈중앙화죠. 그런데 이게 증권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중앙화가 다시 돼버리겠죠.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죠. 리플이 패소하게 되고 블록체인의 원칙을 깨트리려는 갠슬러의 편을 토레스 판사가 들어주게 된다면 미국의 리플 보유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비난을 받게 되겠죠. 미국은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5월 6일
저희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은 절대 리플을 팔 때가 아닙니다. 리플은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냥 갑자기 내일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냥 이거는 시한폭탄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리플을 폭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등은 우리들의 예상을 월등히 넘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리플을 지켜보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이해하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게 나중에 더욱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리플의 가격은 멀지 않아 최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플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